연애하고 싶어도 정작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클럽이나 소개팅은 부담스럽고 데이팅 앱은 뭔가 어색하고요. 실제로 연애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보니 의외로 일상적인 공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이나 요가 학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 시작이 쉬워요. 오늘 운동 어떤 걸 하셨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거든요. 특히 헬스장에서는 서로 운동법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이 주변에만 3쌍이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작업하러 온 티를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운동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그룹 수업도 좋은 기회입니다. 수업 전후에 대화할 기회가 많고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취미 동호회나 클래스입니다. 요리 클래스나 와인 클래스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하기 쉬워요. 특히 요리 클래스는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대화가 이어지죠. 외국어 학원도 좋은 선택이에요. 영어 회화 클래스나 일본어 수업 같은 곳에서는 연습 상대가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등산 동호회나 사진 동호회 같은 활동적인 모임도 추천합니다.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거든요. 세 번째, 직장 주변 카페나 맛집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 퇴근 후에 혼자 식사하러 온 직장인들이 많아요. 같은 회사는 아니어도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공통점이 있죠. 특히 카운터석이 있는 라멘집이나 혼밥하기 좋은 식당에서는 자연스럽게 옆자리 사람과 대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라고 말을 걸거나 메뉴 추천을 부탁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타이밍을 잘 봐야 해요. 네 번째,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서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이 책 어때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여행서 코너에서는 서로 추천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져요. 도서관의 스터디 카페나 열람실에서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펫샵이나 애견 카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대화 소재가 풍부해요. 강아지가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라고 말을 걸기가 쉽거든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애견 카페에서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함께 웃고 대화하다 보니 어색함이 금방 사라져요. 반려동물이 있으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수업이 열리는 곳이라서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실용적인 강의나 취미 수업에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컴퓨터 강의나 투자 강의 같은 곳에서는 성실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수업이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하기도 쉽고요. 일곱 번째, 스포츠 관람이나 스포츠 바입니다.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옆자리 사람과 대화하게 되죠. 어느 팀 팬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스포츠 바에서는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하기가 더 쉬워요. 경기 상황에 따라 함께 환호하거나 아쉬워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봉사활동이나 종교 모임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 모임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어요. 단순히 연애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입니다. 의외로 좋은 만남의 장소예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일상적인 공간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 재료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맛있는 식재료를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시식 코너에서 함께 맛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특히 주말 오후에는 혼자 장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할 기회가 생겨요. 열 번째, 스터디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라고 말을 걸거나 좋은 스터디 공간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같은 곳을 이용하다 보면 얼굴을 익히게 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11번째, 여행이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도자기 만들기나 향수 만들기 같은 체험에서는 함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됩니다. 여행 동호회나 일일 투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12번째, 병원이나 치과입니다. 의외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대기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처음 와보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대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라면 몇 번 마주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13번째, 아파트 단지 내 시설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나 독서실 같은 공용 시설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산책하면서 인사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어요. 단지 내 행사나 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4번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모임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앱을 통해 만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화 감상 모임이나 맛집 탐방 모임 같은 곳에서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으로 만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카페나 베이커리의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가는 카페가 있으면 직원들과도 친해지고 다른 단골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특히 동네 카페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죠? 라고 다른 손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오다 보면 비슷한 루틴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장소들에서 만남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작업하러 왔다는 티를 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첫 만남에서 바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기보다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만남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또 같이 운동해요. 나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점을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한 곳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연애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요.